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이날은 미국 증시에서도 특히 기술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랑도 얼마나 연결될지 보셔야겠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2% 밀리면서 11,3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 S&P 500 지수 1.1%,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방어주들이 선방을 하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우선은 실적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도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분기 실적으로 얼마만큼 기업들한테 압박을 줬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도 올랐었고 거기에다가 임금 상승까지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더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만큼 부담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제 지갑이 덜 열리게 됐죠.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의 매출로 얼만큼 연결됐는지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사기관 업체인 레피니티브 전망에 따르면은요,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 5.7%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7%. 그러니까 팬데믹이었던 2020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그런 증가율을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섹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부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의 간밤이 또 나왔었는데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조금 독특했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줬었는데요. 바로 에스더 조지 캔저스시티 여는 총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만큼 강성 매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파 쪽에 속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변경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을 했고요. 최근에 이 경제 전망들을 쭉 보면서 이러한 시장 예측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가 경제와 시장이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긴축 정책의 위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서 지금 100bp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섹터 평균 1.1% 하락하게 되면서 이날은 뭐 오른 섹터가 있기는 한데요. 거의 다 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유틸리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틸리티는 이제 방어주니까 올라간 거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경기 소비재, IT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주라는 건데요. 서비스 쪽에서는 미디어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여기 테슬라 있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 반도체까지 다 포함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주 약세, 그리고 방어주 쪽에서는 선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IT 그리고 성장주들 보겠는데요. 우선 대형 IT 쪽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의 경기 침체 분위기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하게 되면서 공통 악재로서 이렇게 밀렸던 것이고요. 개별적인 악재들도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더 내려갑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4.6%로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증권사 이런 보고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니드엠 쪽에서 이 메타 플랫폼스가 이 메타버스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에 좀 부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크게 밀린 거고요. 그 위에 구글에 보여서 알파벳이 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광고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악재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투자 심리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좀 3.2% 빠지게 됐었는데요. 아마존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유료 회원제가 있습니다. 유료 회원제 쪽에 이런 회원 수가 지금 다시 또 늘지 않고 정치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내용 속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옆에 성장주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6.5%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악재들이 다 겹친 그런 내용인데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 인수 철회를 하게 되면서 지금 트위터 쪽과 좀 소송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소송비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재봉쇄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있는 이런 공장들이 다시 한번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잠시 특징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역시 이날 테슬라처럼 다 크게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독일에도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담감들, 독일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부담감이 반영되면서 공장 중단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역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3거래일 오르다가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한 건데요. 찔끔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확 내리고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비메모리와 메모리,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가 4.3%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 쪽에서 GPU 매출이 둔화될 거다 이런 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글처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 결국 이걸 영향받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특별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었고 이러한 하락세에 동반해서 3% 이상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제조업체, 장비업체 특별히 가릴 것 없이 특히 이제 대형주들, 장비업체 쪽에서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가 대형주가 되겠는데요. 2에서 3% 사이 하락률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자, 금융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행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들이 이제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행의 전반적인 이익이 둔화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이날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거의 다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은행주들 곧 이번 주 14일 정도쯤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담감이 좀 미리 나오고 있는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은 경기 부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간략하게 소비재 쪽에서는 나이키가 2.6% 좀 하락을 했었고요. 또 산업재 쪽에서는 밑에 있는 캐터필러하고 디어엔 쪽에서 2% 이상의 하락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어주들은 밀리더라도 한 0.5%? 이 정도로 좀 선방을 했고 대부분의 종목들도 약간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록터앤갬블 0.7% 올랐고요. 월마트도 거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봉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놀자주들이 직격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행주 쪽에서 부킹닷컴 2.5%,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크루즈 관련된 회사들은 5.7%씩 하락을 했고요. 산업재 쪽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항공주들도 4%를 전후한 하락세, 그리고 리조트와 카지노 모두 다 5에서 6%로 깊은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윈 리조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카지노 쪽에서 라스베가스 샌즈도 있지만 윈 리조트도 상당히 부담감 있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카지노와 관련해서 중심지가 바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마카오입니다. 이제 마카오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나오게 되면서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일주일 동안 봉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마카오 카지노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악재가 반영이 됐고요. 최근에 그나마 좀 하락세가 좀 더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연저점 수준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6% 이상 밀렸고요. 5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전기차 중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니오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키워드는 같습니다. 재봉쇄입니다. 우선은 중국 쪽에서 여러 도시들이 새로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상하이 봉쇄에서 간신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또 이렇게 봉쇄가 나오게 되면서 이 생산 우려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좀 밑골이 달고 양봉을 기록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니오 쪽에서는 공매도 위원회를 좀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니오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좀 베팅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위원회가 만들므로써 이 공매도가 당분간은 좀 쉽지가 않아졌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니오는 3% 이상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독일이 최근에 계속 안 좋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1.4%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는 0.6%,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보합입니다. 포인트로 따지면 0.35포인트 정도 살짝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럽 증시 내에서도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 좀 보고 가자라는 관점이 있고요. 중국하고 아시아 쪽에서 코로나 재봉세가 나오겠다는 부분을 유럽에서 미국보다 먼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이 유럽 증시 내에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산 지연에 대한 그런 부담과 똑같이 반영됐고요. 유틸리티 쪽, 그러니까 방어주 쪽이 오르게 되면서 위험보다는 방어 자산에 좀 더 선호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0.6% 하락을 했습니다. 104달러 선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하고 마카오 영향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한 거고요. 국제 구리 가격은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다가 달러가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2.8% 상당히 깊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영향 받으면서 10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갑니다. 1731달러 선까지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유럽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지 보수를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독일 쪽에다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해졌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10bp나 하락을 했습니다. 2.9%대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지속된 데다 본격적인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2.2%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통신과 임의 소비재, 에너지, IT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장을 주도했고 특히 최근 코비드19 확산에 따라 아시아 카지노의 중심인 마카오가 일주일간 코비드 락다운을 결정했다는 뉴스로 멜코, 윈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MGM 등 관련주들의 급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오늘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수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전년 동월 대비 CPI가 8.6% 상승했던 5월보다 6월에는 이보다 0.2%포인트가 더 높은 8.8%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연방은행이 공개한 미국 소비자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악재였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뒤 인플레이션은 6.8%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0.2%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관련 설문조사가 시작된 2013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물가 상승 전망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3년 뒤의 물가 수준 전망치는 지난달에 3.9에서 이달에는 3.6%, 5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은 2.8%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리에 민감한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집값 낙폭의 중간 가격은 4.4%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집값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감소폭은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것이었으며 한 달 전인 5월 설문조사에서는 집값이 약 5.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었습니다. FTI 컨설팅사가 미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가 올해 1조 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소식입니다. FTI 컨설팅은 소매 및 소비자 상품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11.7%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온라인 구매 및 지출 습관이 코비드가 완화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판매는 재택 생활 및 재택 쇼핑과 정부 부양책에 의한 재량 소득 증가,
빠른 일자리 회복 등으로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 하반기부터 총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 역시 증가 추세는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FTI는 당초 2025년도에 온라인 소매 판매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시장에선 경계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안 좋게 나오면 더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날 스포츠 의류와 관련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가 룰루레몬과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는 대신 나이키를 매수하라고 추천했다는 소식입니다. 제프리스는 룰루레몬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유에서 시장 수익률 이하로 낮추고 목표 주가는 375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하향 제시했으며 언더아머 역시 매수에서 보유로 목표 주가는 10달러로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제프리스는 룰루레몬이 의류 시장의 성공으로 신발에도 진출했지만 신발은 의류보다 마진도 적고 가정용 피트니스 브랜드인 미러에 대한 추가 투자도 룰루레몬의 향후 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언더아머의 경우 룰루레몬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에 의해 수요가 견인된 경향이 있으며 최근 경영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경영에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에슬레러 종목에서의 선택은 나이키라면서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룰루레몬은 3.96%가 하락해 281달러 76센트, 언더아머는 3.9% 하락한 8달러 62센트, 나이키 역시 2.6%가 하락한 105달러 11센트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의 8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93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펩시코, NGO 다이내믹스, 퍼시픽 홀딩스, 윈마크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